이 유통 시스템, 유통망을 소유하고 그것을 레버리지라는 걸로 일을 하는 방법으로 이게 결국은 권리 수입이 된다라는 부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가 아니고 영업이 아니고 이 유통망을 짜서 그게 결국은 궁극에 나의 권리 수입이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시작하시면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네트를 짤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워킹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로 뜯어서 보시면 돼요. 네트. 사람으로 관계망을 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고 그 안에서 마케팅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갈지를 머릿속에 좀 로드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원리에 일하는 걸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그 유통망을 통한 수입적인 매출적인 부분이 나의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권리 수입으로 인정이 된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이제 비전 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을 하는 행위에서 수입의 특성이 다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대비 일을 해도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과 권리 수입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늘 강의 때 얘기 드리는 유산하면 끝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5년을 일을 해도 5년 후에는 제로 베이스가 되지 않아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5년 안에 이 유통망을 얼마만큼 짜서 마케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 수입이 월 1억이냐 뭐 연봉 1억이냐 월 100이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결국은 그 끝이 다른 부분들이 수입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은 기간 대비 이 네트를 잘 짜고 그 안에서 일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조차 없이 뭐 팔아제끼는 거지. 그러니까 팔가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아이템이 아닌가 봐 하고 딴 것도 팔러 가고 수익 구조가 아닌가 봐 딴 회사도 가고 네트워크 기록이라고 하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시는 분들. 근데 처음에 유산화를 만나고 저를 만나셨고 그레이터스 팀을 만났으면 이 메커니즘을 갖고 일을 하면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은 이 수입의 특성이 다르다. 권리 수입 또 계속 연결되죠. 권리 수입. 근데 이 권리 수입이 왜 중요할까? 결국은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었고 그 목돈 갖고 무언가를 재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미 아프고 나이는 들고 막 죽기 직전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시간 대비 단기간 일을 해서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잊혀졌던 꿈,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꿈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본인의 꿈이긴 하겠지만 결국 이 세 가지로 귀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돈이랑 시간이랑 건강이랑.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여유를 누리면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지 그게 나에 대한 일인지 내 부모님에 대한 일인지 내 자식, 내 자녀, 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의 가족 그 폭이 좀 바운더리가 다를 뿐인 거지 결국은 여기로 귀결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비전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권리 수입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것을 전달하는 게 사실은 사업성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단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단기간에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 평균치보다 이상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했던 속도가 아니고요. 1년 반 열심히 했고요. 제가 진짜 따져서 일을 했던 시간은 3년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중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 시간을 제대로 일을 했더니 어떻게? 노동 수입하는 강도로 일을 했더니 권리 수입이 이만큼 만들어지고 12년 주기 언니가 봤을 때 야, 얘는 유산화 만나서 인생 대박 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제 삶이 변화된 것을 이 자체로 인해서 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결국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한 거예요. 이걸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제 홈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산 스폰서님과 처음 2대1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나와서 그랬었어요. 짜증난다고.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스폰서님의 7년의 스토리를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내가 이제 막 한두 달 차였거든. 근데 산 스폰서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7, 8년이 되면 본인보다 훨씬 많은 스토리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 2개월 차, 1개월 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 스토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제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나와서 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한두 달 아니면 6개월, 1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유사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부터 비포에서 맞죠? 만나기 전, 만나고 난 후에 이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알았고 혹시 유사나를 알았고 그 유사나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권리 수입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2대1 미팅일 수도 있고 뭐 홈미팅일 수도 있고 월천 클럽일 수도 있고 1박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됐어. 내가 5년 후에 우리 5년 미래일기 썼잖아요.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 5년 후의 미래를 이렇게 내가 펼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참 영지리더님은 착해요. 우리 시어머니 이런 집에 살게 해드리고 싶대. 대부분 친정어머니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요. 참 됐어. 그리고 저희 엄마 어디 가셨냐 그래서 제가 운동 가셨다 하니까 저희 시어머님도 아침이면 운동 좀 가시고 집에 안 계시고 그런 집에 안 계시고요? 나도 포인트를 진짜 집에 안 계시고 어쨌든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영지리더님의 몇 개월 차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5년을 보면 그 5년의 스토리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겠죠. 5년 후에 진짜 이런 집에서 영지리더님이 홈미팅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핀을 달고 그죠? 감동적이죠? 너무 좋아. 근데 또다시 5년 후의 꿈을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꿈꿨던 이것을 이루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고요. 예전에 저 나중에 전원주택 가서 이렇게 살고 싶고요. 엄마 수입차도 사드리고 싶고요. 막 용돈도 팍팍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사업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되면서 리더님이 5년 후에는 그 이후의 5년을 꿈꾸는 얘기를 또 여기에 하실 거고 지금처럼 사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나도 그랬다.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걸 똑같이 설명하는. 그죠? 이 핀을 달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려요. 나머지는 속도 차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꿈의 플러스 저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상속도 되고 그죠? 뭐 4차 산업이고 플랫폼 사업이고 지금 이제 월천클럽 세미나를 몇 번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들의 의미를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건 거기 가서 들어와요. 연결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로드맵을 짜줄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오케이 제가 생각했던 건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겠다 이거야. 근데 왜 유사냐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왜 유사나라는 거예요. 결국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성공 요인이라는 게 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따져봐야 될 게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시스템. 이거 지난주 연주 리더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은혜 리더님 알겠어요. 굉장히 잘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포인트만. 자, 집중하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할 거야. 근데 그 많은 불법 포함해서 3,000개가 넘고 합법적인 게 104개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있고 그 중에서 직판공제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한 50개 중에 회사 중에 왜 유사나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서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따져서 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왜 아메이랑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아메이 보상을 풀 것이 아니라 이 성공 요인을 풀어줘야 돼요. 네트워크랑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결국 내가 하려고 했던 건 희정이가 인생이 뒤바뀌어서 난 너무 다단계가 싫었는데
알고 보니 5년 만에 알았다 이거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뭐 내가 해보려고. 나도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나도 희정이처럼 대박 나고 싶더라. 희정이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암해야지 왜 유산화 해? 야, 내 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희정이가 달리 잘했겠어? 이런 걸 딱딱딱 설명해 주는데 머리에 팍팍팍 오더라고. 아, 그래서 암해하는 사람들은 일찍 그만두는구나. 제품 팔로 다니는구나. 그래서 난 유산화 할 거야. 내가 정말 많이 들어서 뭔가가 있는데 너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야. 희정이랑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미팅을 잡는 거예요. 혹은 홈미팅에 초대하시거나. 나 토요일 날 갈 건데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유산화 최고 스폰서님을 내가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와서 직접 그 강의를 들으시면 40분 스폰서님 제 방을 보고 야,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 말을 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시면 나머지 선택은 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순차적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뭐죠? 유산화. 유산화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건 성공 요인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 성공 요인을 알게 되고 나면 이걸 단락단락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유서가에 다 나와 있잖아. 비즈니스 가이드에 다 나와 있고 에브리데이에 다 나와 있잖아. 뭐?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성공 요인 따지고 1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유산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우잖아. 트레이닝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회사인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27년 회사이고 자체 생산률이 얼마고 어떤 마인드로 마이로멘트 박사님이 출발을 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미국에 직접 가서 그걸 보고 오잖아. 제품. 결국은 이 권리 수익, 유통망을 만들어서 나로부터 만들어진 유통망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나의 권리 수익이라면 그 권리 수익, 그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려면 가장 베이스가 뭐다? 제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먹고 쓰는 제품이어야 된다. 이 제품이 좋으려면 뭐가 바탕이 된다? 회사의 자본력이나 어떤 회사의 뭐라고 해야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좋아서 결국 돈을 별로 안 줘. 그럼 먹고 쓰면 되지. 딴 거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메가 돈 많이 줘야 제품 똑같으며 아니면 조금 떨어져. 그럼 아메에서 돈 많이 벌어서 제품 유산화 먹으면 돼요. 저나 제 가족이나.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사업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아멘이어서 유산화 설명이겠지. 그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자신있게 나오겠냐고. 세계 최고의 제품이고 내 가족이 먹는 거고 내 조카들을 먹일 수 있는 거고 아픈 부모님에게 먹일 수 있는 거다. 어제 우리가 키리더방에 배소미 리더님 부산에 올린 글 보셨죠? 사투리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할매 손녀밖에 없지? 이러면서 내가 할매한테 아무거나 안 먹인다. 전 세계 1등 제품이니까 먹인다. 병원에 오랜만에 갔는데 할머니랑 어머님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산화의 제품이 뭐가 있는지 기본 저기 뭐죠? 저기 베이직한 우리 영양제 기본 헬스팩, 유산인멀즈, 세센셜즈 있죠? 그리고 옵티마이저군, 그리고 지금 바디용품군, 그리고 셀라비브 화장품군, 그리고 리셋, 디톡스, 1, 2, 3차의 다이어트.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하나씩 다 짚어드릴 거예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지금의 현대인들의 건강 상태, 그래서 영양제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전문 서적이나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영양제, 그리고 그 영양제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 먹어야 되는지, 서플리먼트, 컨슈머랩, FDA 승인, 뭐 GMP 인증,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유산화는. 그리고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먹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품, 그리고 수익 구조 같은 경우도 유산화의 수익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뭐? 2만원 현금비 내면 1BC, 3BC 선택할 수 있고 두 줄로 시작해서 작은 거 기준에 20%로 모두 동일하게 주고 남은 거는 넘겨주고 5천 점으로 가게 매출이 꽉 차면 추가적인 가게들을 주고 그러면서 내가 꾸준히 먹고 쓰는 40만 원 정도만 내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게 수가 늘어나고 내가 원하는 수입을 벌 수 있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상속돼서 내가 원하는 권리 수입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하시고 그 돈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을 꾸시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1년에 100만 원 벌 생각으로 벌었으면 좋겠다고 저를 만나러 오셨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목표가 3개월에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는데 한 달 안에 본인 입에서 500만 원 골드 얘기 나온다 내가. 딱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하잖아요. 유산화 시스템에서 2, 3개월만 계시면 500 이하로는 벌고 싶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 제가 물어봐요. 배소라리더님 평생 태어나서 500만 원 번 적 있어요? 권리 수입으로? 없죠. 평생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일을 하는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과연 출퇴근하는 직장처럼 일을 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안 되잖아. 근데 돈이 들어오잖아. 신기한 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노동 수입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정말 그 권리 수입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제가 재정소리단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수야 했을 때니까 정수야 너 은행 빡시게 다녔던 것처럼 딱 1년 유산했는데 답 없으면 내가 보상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일이 아니 진짜 각서를 쓴 케이스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우리 유혜영 리더님이 각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자긴 좋아했어. 1년 있다가 안 되면 희정이가 오토십을 반납을 해준다고 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뭘 걸렸냐면 그 위에 항목을 다 쳐다봤어요. 이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위에 본인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모르고 일단 혹시 안 됐을 때 마음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주는 거거든. 이거 해야 되거든.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본인이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히 써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있는 열몇 줄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만큼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상 같은 경우는 하나 채우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리죠. 이 얘기하면서 지금 결국은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내가 2명이 되고 2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2명이 돼서 1명이 2명, 4명, 8명, 16명 돼서 이 인프라들이 쌓여서 이들이 먹고 쓰는 소비 매출이 결국 나의 유통망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리고 유산화 플랜은 아니에요. 이건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인 거지. 여기에 플러스 유산화의 걸 대입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소실적인 20%요 플랜.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저는 가게 3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어쨌든 내가 사업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3개를 채운대요. 그래서 뭐 저희 첫 번째 목표가 연봉 3억의 다이아몬드 디렉터. 지금 이걸 가득 채우면 6개를 더 준대. 그래서 어떻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뭐? 5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월 1억. 이걸 채우려다 보면 또 12개가 더 나오는 거야. 6개에서 2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10번, 11번 쭉쭉쭉쭉 해서 21번까지 채우는 거. 이걸 채우면 얼마? 15스타 다이아몬드 최소. 연봉으로 따지면 60억 이상. 제가 저의 유산화의 목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1단계 한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플랜에서 보면 가장 먼저 뭐?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골드가 되어보라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골드를 되게끔 만들어라 그러잖아. 도와주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뭐 요 사이에 BC에서 나의 첫 번째 목표로 가는데 골드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거 한 거야. 이제 이거 할 거거든. 그리고 유산화를 하면서 15스타까지는 갈 거야. 누구와 경쟁해서 한국 탑이 되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을 이루고 싶은 거지. 기간은 정할 거야. 이 기간은 정했고 아직 이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삶의 가정이라는 게 새롭게 꾸려지면서 나 혼자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속도 조절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는. 근데 아마 안스폰서님과 지금 2020년 월정 클럽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서 5년 안에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일해야 되거든. 열심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이세는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의 고민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플랜들과 순서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왜 회사와 제품 보상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모르잖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이거를 이해하면 이걸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처음에 스펙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갈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왜 자꾸 똑같은 말 하는 데로 오라 그러지? 난 낯가리고 사람도 많아서 싫은데 그냥 좀 장수가 크냐 맞냐 사람이 좀 적냐냐 나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안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 아는 거에 반드시 행해서 이게 결과로 매출로
나의 유통망 안에 그 레버리지 안에서 매출이 생겨야 그게 결국은 권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 단계인 거예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초등학교 6년? 4년 다닌 줄 알았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격증 따고 외국 가서 공부해오고 대학교 4년, 뭐 2년.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취직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뭘 해? 월급만 받기를 바란다고. 지금 홈미팅에 오시는 거는 우리가 무료 강의 초등학교처럼 해주긴 하지만 의무교육처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행위가 무엇을 위한 건지 아셔야 돼요. 책가방 들고 홈미팅만 온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게 이론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실무적인 것, 그리고 나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 스토리가 짱짱해지는 거야. 어디 가도 자신감 있게. 내가 1년 해봤는데 이렇더라. 2년 해봤는데 이렇더라. 내가 5년의 꿈 중에서 이만큼을 이뤘고 이게 진행되고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성공하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여기서 홈미팅 시작했던 멤버들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5년 후에 5년 갈 것도 없어요. 6개월, 1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그때 처음 신규로 왔었던 배소라리더님의 친구 누구분 그분이 호스트를 볼 거란 말이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게 이 레버리지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현실적인 부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하는 특성을 알게 됐고 그걸로 내가 꿈을 그려서 우리 식구들의 꿈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는 정확한 기준과 기간이 없으면 그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뜬구름인 거지. 그래서 뭐 이걸 가장 과정에서 목표 설정하고 제대로 움직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자, 물어볼게요. 혜영 리더님께. 5년 전에 제가 BC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5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예를 들면 5년 동안 내가 계속 BC였다면 이 사업이 확 왔, 그냥 사업자. 돈을 버는 수익이 별로 없는. 그럼 안 와닿지. 안 와닿지. 내 인생이 변한 걸 실제로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난 사이 아니었거든요. 만나도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통화? 근데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희재가 잘 살고 있나, 언니는 잘 살고 있나, 이런 거. 그런 분들 주변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뭐 매일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유산화를 하기로 했어. 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죠? 이걸 요까지는 알았잖아, 지금 보면. 그 40분의 강의와 월창클럽의 강의와 희정이와 언주의 인생이 바뀌고 가족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유산화 해야 돼. 이거 자세한 건 몰라. 이건 공부하면 돼,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파트너님이 생기면 이 순서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결국은 이 레버리지가 혼자 일으키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안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스폰서님 강의에 보시면 굳이 판다고 따지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전을 파는 일이고 그 중에서도 이 시스템을 파는 일인 거예요. 내가 안 먹어본 거 팔 수 있어요? 애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책 사러 갔다가 웅진, 한솔 애들 영어 공부에 좀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문제 푸는 데 관심 많은 사람들 눈높이 정해져 있거든요. 영양제 관심 많은 사람 뉴스킨 아메이 뭐 정해져 있거든요. 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유산화는 제품 체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경험하는 거예요. 팁 틀어줘. 시스템을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걸로 수억을 벌고 우리 가족들의 꿈을 지킬 건데 고작 스폰서님과 동네에서 쎄쎄쎄하고 홈미팅 잠깐 와보는 거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비를 내서도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라리더님? 저처럼 이렇게? 이걸 나처럼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스템의 힘이고 시스템 플러스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나중에 URL로 올라갈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번에 커피 마셨을 땐 요 얘기, 이번에 커피 마셨을 땐 요 얘기, 이번에 커피 마셨을 땐 요 얘기, 뭐 얘 얘기. 내가 시스템에 갔더니 이게 좋더라. 되게 어색하지 않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통수가 딱 너무 반갑더라. 그것도 사실 시스템에 가서 느낀 점이잖아요. 꼭 팩트가 아니라 이 모든 거에서는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저는 더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품 세계 1등이더라 이런 인정마크가 있더라 이상적인 거잖아. 근데 내가 먹어봤을 때 너무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 그래서 내가 단순히 먹고 좋은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피로감이 덜하니까 신랑한테 짜증을 덜 내. 이건 어떤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 시스템에 갔더니 역삼역에 가서 뭐 70명이 모여 있고 그 중에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강의를 했더라. 근데 내가 가서 어떤 걸 느꼈더라. 이게 절묘하게 오버랩이 돼서 내 스토리랑 맞물려야 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게 뭐만 얘기해요? 팩트만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뭐만 얘기해요? 감성적인 것만 얘기해요. 구체적인 사실을 원하는데 자기가 감동받은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역지사지, 소통,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 네트워크망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사람, 그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의 사람으로. 그랬을 때 이게 필요해야 그 네트워크가 잘 짜진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 교육이라는 모든 통뚱그려서. 이게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유산화를 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본인의 꿈이 뭐냐? 그래서 왜 유산화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듣는 거니 뭐하러 송도까지 왔어? 그렇게 뭔데? 그죠? 가야 될 것 같고 그 필요성을 느끼니까 배를 오는 거 아니야, 스폰서님 있는 곳으로. 그죠?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왜 오는지 이런 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락단락인 부분들은 개인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큰 시스템에 가서 배우고 스폰서님의 경험을 배우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자, 이제는 결정했어요. 유산을 하기로. 그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말을 써요. 레버리지가 자꾸 나오기도 하지만 레버리지, 복제와 축적. 결국은 이 네트워크망 안에서 나와 함께 제품을 쓰면서 제품을 먹고 쓸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 비전을 팔고 이 시스템을 같이 팔 그 네트워크 사람들이 복제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원리로 쌓여가는 게 축적. 그 레버리지로 결국 이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 상호 간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는 우리 유영 리더님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일한다는 걸 알고 시작하면 훨씬 쉽고 빨리. 잘 알아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무엇을 복제시킬지. 봐봐. 레버리지야. 복제와 축적이래. 그럼 딱 정해져 있잖아. 뭘 복제시킬 거냐고. 어떻게 축적시켜 빨리 축적시킬 거냐고. 무엇을 복제시킬 거고 어떻게 축적시킬 거냐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 사업을 초반에 할 때. 자, 무엇을 복제시켜요? 1번 제품을 체험한다. 2번 사인하고 당연히 체험하겠죠? 2번 제품 팔러 가요? 아니잖아. 사업을 배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른 시스템 스폰서님의 경험 뭐 책 영상 강의 조금 있으면 나올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많이 탑재되어 있는 강의 내용들 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제품을 체험한 걸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업을 배운 걸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소비자 사업자를 만들 때는 본인 혼자 못하지. 왜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결국 궁극으로 뭘 한다? 가르치면서 축적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복제 유닛, 우리가 심플하게 요거를 하는 5단계라고 보면
복제 유닛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용, 공유, 후원,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죠? 사업을 하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걸 조건을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 하고 이 5가지를 반복을 하는 거라고 계속. 그걸 복제시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축적시키는 게 빠를까?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이 레버리지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중요성. 혼자 레버리지 지금 몇 명이 일으켰어요? 배설할 때는 혹시 여기 우측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걸려. 혼자 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 근데 예를 들면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훨씬 쉽겠죠. 네. 쉽다라기보다 똑같은 정보를 훨씬 잘 전달할 수 있는 경험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수백 명의 파트너가 있어요. 1도 연락 없어요, 나한테. 근데 갑자기 내가 필요하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떨까? 입장을 바꿔봐.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건데 막 입장을 바꿔보라고. 근데 무언가 결과랑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배우고 막 열심히 막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서 미팅이 잡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어디라도 전국을 가는 게 스폰서예요. 내 매출과 내 인컴과 상관없이. 그리고 뭐 내 잠을 줄여서라도 밤 11시, 12시 미팅을 해준다고. 아니면 아침 대바람부터 하던지. 그게 서로가 내는 팀워크인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의 중요성, 축적은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아, 지금 바쁘거든요. 1시간만 있다 전화 주세요. 네. 저기 혹시 주차한 것 때문에 전화 온가 싶어서. 어쨌든 자,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는 거야. 우리가 얘기한 또 이 리더십과 맞물리는 거야. 이 시스템.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팀, 이런 홈미팅, 그런 월천 클럽을 유혜영 리더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라 하면 모이는 2,000명의 유니스타즈 그룹이 있거든요. 그 모여라 같은 그룹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도 꿈을 이루고 그 수많은 사람을 꿈을 이루게끔 내가 후원하는 거라고. 나눠주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게 궁극의 목표지 제품 많이 팔아서 인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에 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스폰서님 이거 안 해줘서 서운하고 저거 안 해줘서 서운하고 내 맘 같지 않은 저 형제라인들 밉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팀 안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밝고 열심히 자 물어볼게요. 소라 리더님과 배정수 리더님이 지금 많이 친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됐어요. 친하지 않잖아. 깜짝이야. 네, 소라 네. 리더님. 근데 정수 리더님의 신규분이 오셨고 파트너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뭐 딱히 관심이 갈까? 본인 입장에서? 누구 데려왔구나. 좋겠다, 3명 데려와서. 아무도 안 데려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 그리고 입이 뚱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걸로 마음이 디프레스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친해. 그래서 리더님의 신규가 1명 왔는데 정수 리더님이 본인 파트너처럼 막 애지중지하고 궁금한 걸 얘기해줬어. 남자야. 굉장히 시크해. 물어도 대답도 안 해. 근데 본인이랑 대화가 안 통하지만 이 형제 라인이랑 대화가 통해요. 그럼 이 사람이 본인 파트너를 도와줘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형제 라인 10 팀워크의 시작인 거야. 스폰서 파트너 간에 돕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와서 어떤 존재가 돼야겠냐는 거지. 내가 어제 저기 용인에서 홈미팅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상 천지 부정적이야.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이건 상황극이에요. 아, 상황극이에요. 이건 상황극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천지 부정적이고 무슨 말만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여긴 좀 많이 있어요. 리셋했는데 이런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분이 홈미팅을 한대. 근데 본인 파트너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홈미팅이 여기인 거야. 보내겠어요, 안심하고? 맨날 갔는데 스폰서 욕해 막. 시점이 너무 나빠. 지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에서 막 이러니까 진짜 그런 거 해야지. 좋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위치를 보는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보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내가 이런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어. 제가 맨날 우리 팀에서 하는 얘기 했거든요. 이의적 나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금의 본인들의 레벨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스폰서님
그거 리더십 번호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내가 쳐다봤어. 못했어. 근데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리고 리더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 그 만나기란 사람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어. 따박따박 나를 체크해. 숙제 검사하는 내가 애야? 자, 제가 오늘 키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근데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려면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처럼 이 팀 비즈니스의 사이즈를 보고 그 레버리지, 나의 성공은 결국 이 시스템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내가 필요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존재하고 지켜지고 이 시스템 거기 있어요. 커질 수 있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최고의 팀을 갖고 싶으면 최고의 팀원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스폰서가 되고 싶으면 최고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이희정. 안 스폰서님, 김선 스폰서님 이희정 하잖아요. 왜? 제가 할게요. 뭐 제가 할게요. 가끔 입 나왔다가 입 집어넣고 제가 할게요. 저는 하거든요. 아이디어도 내고. 근데 아이디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최고의 팔로워가 되라 그래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업 초반에 이게 꽂혀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맹맹 돌았다. 그래서 뭐 저는 유니스타즈 이상의 팀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레이터스를 그렇게 키울 거라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팀원으로서 그 시스템의 바닥부터 다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내가 하는 거예요. 남 시키고 답답하고 잘하니 못하니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솔선수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의 공부. 팀 비즈니스의 진짜 이해. 그냥 말로만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게 팀 비즈니스. 우리 최근에 팀빌딩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돼요? 복제돼요. 그게 뭐가 돼요? 축적된다고. 사업적으로 보면 내가 유통의 계기점을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를 짜서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로 내가 권리 수입을 받는 거지만 그건 이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은 결국은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유닛이 어제 산 스폰서님 잠깐 까먹었지만 카피가 아닌 듀플리케이션이 되는 게 진짜 복제라고. 뼛속까지 복제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인드와 행동과 내가 이 일을 대하는 가치 기준과 태도까지. 그게 듀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면 절대적으로 꿈꿀 수 없었던 수입을 지니게 되고 그걸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자, 시작했어. 요 5개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소희 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제 용인에 오셨던 그분이 그랬거든요. 100만 원 벌려고 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언니한테 유산으로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방판하시는, 화장품 방판하시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대화가 오가면서 그분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애 6년 키우다가 갑자기 일하러 나오면 자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일이 뜬금없이 난 잘할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난 무조건 할 수 있어. 그게 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진짜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높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했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안 해본 건 무섭고 두렵고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당연한 거거든. 그 당연한 것에서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보자. 여기서 배워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대가 형성돼야 그 사람이 유산화를 들을 마음, 네트워크를 들을 마음이 열린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시스템에 초대하고 스폰서님을 초대하기 전에 반드시 뭐만 하라 그래요? 눈, 코, 입만 열고 오라 그러잖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어느 정도 세팅돼서 모시고 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 경험자들이. 그게 시스템의 힘이라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 리더십 팀 비즈니스 되게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플랜을 보면 위로가 스폰서, 밑으로가 파트너, 그죠? 옆으로가 형제예요.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는. 자, 스폰서는 부모 같은 존재고요. 파트너는 자식 같은 존재고요. 형제는 형제 자매예요. 자.
미안해요. 우측에 있어서 그래요. 소라는 쌤. 엄마 뱃속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올 거라고 본인이 선택했어요. 아니요. 형제 있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안 돼요. 마음에 들어요? 네, 괜찮으신 거. 좋은 분이네. 팀 비즈니스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야. 네. 솔선수범하는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느 누구도 내가 내 부모나 내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타고나는 시,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가지고 있는 부, 가치관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도 뭐 부모를 존중하잖아. 내 새끼? 가끔은 정말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 내 새끼인데.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닌가 봐.